남편이 불에 타고 애인도 불에 타고 이외에도 셀 수 없이 괴상한 신들을 보고 있자면 이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에게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너 뭐야? 너 뭐하는 새끼야? 아니면 걱정 어린 시선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Are you okay? Is everything all right with you? 그런데 이 감독은 너무도 태연하게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I'm alright. I'm alright. 그리고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화를 보고 힐링을 했다고 말하죠.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이 감독, 그는 어쩌다가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아리 에스터는 유전을 애절한 가족 드라마로, 미드소마를 이별 멜로 영화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영화 모두 자신이 경험한 감정을 바탕으로 썼다고 말하죠. 유전과 미드소마는 모두 가족 혹은 연인, 즉 친밀한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불안을 동력으로 전개됩니다.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가족 혹은 연인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 자체가 그에게는 정말 중요한 하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리 에스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가족 영화 혹은 멜로 영화의 클리셰대로 이 주제를 끌고 가진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화하죠. 공포를 매개로요. 아리 에스터의 장편 데뷔작 유전은 주인공 애니의 어머니 엘렌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시작됩니다. My mother was a very secretive and private woman. She had private rituals, private friends, private anxieties. It honestly feels like a betrayal just to be standing here talking about her. 그런데 애니는 추도연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하죠. It does feel weird. Should I be sad? 가족이기에 충분히 슬퍼해야 마땅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이 영화의 시작부터 제시됩니다. 유전은 엘렌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막상 엘렌은 영화에서 한 번도 실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렌이 남긴 문제들이 애니에게 그리고 애니의 가족들에게 유전처럼 내려오면서 문제는 커지죠. 엘렌 레이, 이 인물은 살아생전 파이몬교회 리더였습니다. 엘렌이 남긴 유품으로 보았을 때 파이몬교는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시작된 심령주의의 한 분파로 보입니다. 심령주의는 오컬트 영화에서 자주 쓰이는 소재이기도 한데 영매를 중심으로 사후세계와 교신하는 것을 초점으로 하죠. 엘렌은 파이몬교회 리더답게 그의 가족을 파이몬교와 끈질기게 연결시켜 왔습니다. 애니는 유년 시절 오빠가 방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하기 전 엄마가 자기 몸에 무언가를 넣으려 한다고 외쳤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애니는 가족의 비극이 엄마 엘렌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니는 엄마와 관련된 기억들을 마주보려 하지 않죠. 엘렌의 죽음은 찰리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생전 엘렌은 찰리를 끔찍히 아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애니가 뒤집어 놓고 보지 않았던 미니어처를 다시 볼까요? 애니의 딸인 찰리에게 엘렌이 대신 모유 수유를 하려는 장면입니다. 엄마가 버젓이 있는데 할머니가 소녀딸에게 젖을 먹이려 한다? 많이 이상하죠. 뿐만 아니라 엘렌은 애니의 딸에게 남자아이의 이름 찰리를 붙여주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애니는 자신의 딸에 대한 엄마의 이런 뒤틀린 애정이 당연히 불편했겠죠. 그러나 이러한 엘렌의 행동들이 어떤 복선이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Because he literally refuses to look at all the signs that are being literally handed to him the entire play. 바로 이 대사처럼 말이죠. 딸 찰리가 죽고 아들 피터도 어떤 심령들에 시달리기 시작하자 애니는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엘렌이 죽기 전 남기고 간 편지 마지막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희생은 큰 보상으로 돌아올 테니. 엘렌이 약속한 보상은 엘렌 당신만 아시는 것들이었고 이는 애니가 단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공포의 출발인 거죠. 애니는 애도 모임에서 엄마 엘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녀관계를 끊고 싶을 정도로 지긋지긋했지만 엄마를 사랑했다고. 또한 자신의 가족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죠. 왜 죄책감을 느끼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I am blamed. And what do you think you feel blamed for? I don't know. 가장 친하다고 하지만 동시에 가장 알 수 없는, 죽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절대 알 수 없을 어떤 것들. 이를 직시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것들을 모두 무너뜨려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Kind of in itself reveals to us that she doesn't understand much of her life. 그래서 애니의 직업은 더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요. 애니는 미니어처를 만드는 예술가입니다. 자신의 가족, 집에 얽힌 기억을 미니어처로 재현하죠.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어머니 엘렌에 대한 기억, 심지어 딸 찰리의 죽음까지 재현하며 애니는 이건 그 사고를 보는 객관적인 시각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말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그게 후반부에 가서야 애니는 모든 것이 엄마가 남긴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이를 뒤늦게 깨달은 애니는 파멸을 맞게 되죠.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던 것일까요? 엘렌이 남긴 과제가 애니 가족의 파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애니 또한 아들 피터에게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애니가 엘렌에게 느꼈던 것처럼요. 유전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파이문의 소행이라는 오컬트적인 요소도 있지만 혈육의 죽음 이후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또 서로를 믿지 못하는 감정적인 요소들이 너무 사실적이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차에서 동생이 죽은 날 피터는 그를 바로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공허하게 밤을 지새우고 애니는 피터에게 찰리의 죽음에 대해서 질책합니다. 남편은 애니가 어떤 지점에서 혼란스러워하는지 공감하지 못한 채 의심까지 하죠. 이렇게 가장 친밀한 관계로 여겨지는 가족조차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며 문제를 덮는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아리에스터에게 가족이란, 사랑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하냐는 한 인터뷰의 질문에 아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변하거나 저를 배신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로 인한 죄책감을 지니고 살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공포와 사랑은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 같은데 그의 영화에서는 늘 한 곳에서 만나죠. 그에게 있어 공포는 한때 애정을 쏟았던 이에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Love is big and scary. 유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아리에스터의 단편 존슨즈 가족의 비밀에서 나오는 이 대사는 주문처럼 아리에스터의 세계관을 휘감고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의 다음 장편 미드소마에서도 그대로 이어지죠. 미드소마의 주인공 데니에게도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애인에게조차 감정적인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제시되거든요. I mean, the more you respond, the more she's encouraged to keep I know. 하룻밤 사이 가족 전체를 잃은 데니의 정신적 충격은 해소되지 않은 채 이어지는데 애인 크리스티안은 물리적으로만 곁에 있을 뿐 데니의 고통을 나눠주진 못합니다. 영화 도입부에서 데니는 고립된 성 같죠. 이렇게 최소한의 형식적인 의무만을 다하는 관계 안에서 데니는 불안해합니다. 가족 일로 애인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자기 자신 탓을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데니의 감정 묘사는 지독하게 사실적입니다. 이는 아리에스터가 미드소마를 이별 영화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I wrote this while I was going through a pretty bad breakup after a long-term relationship. 실제로 시나리오를 쓸 때도 이별을 다룬 멜로드라마를 많이 참고했다고 하죠. 데니는 그렇게 불안감을 안고 크리스티안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 여행에 따라 나섭니다. 공포는 그때부터 시작되죠. 모든 것은 데니의 고통과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크리스티안은 생일마저 잊을 정도로 데니에게 무심하며 데니가 감정적으로 괴로워한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호르가 마을은 어딘가 독특합니다. 모두 똑같이 하얀 옷을 입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춤을 추며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행동하죠. 배우들의 질서정연한 움직임은 잘 짜여진 연극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개개인으로서의 개념이 없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는 개개인이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는 데니가 마을에 오기 이전에 속해 있던 세계와는 다릅니다. 웰컴 홈. 그렇게 마을의 새로운 이방인 중에서도 데니는 더 큰 환대를 받습니다. 애인 크리스티안도 잊은 데니의 생일을 기억해주는 유일한 인물. 그들을 호르가 마을로 초대한 펠레는 데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I never got the chance to feel lost because I had a family here. 그리고 이렇게 되묻죠. Danny, do you feel held by him? Does he feel like home to you? 데니는 이런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를 느끼는 동시에 은근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아리에스터의 영화에 매번 등장하는 장례식은 미드소마에서 아주 독특하고 기괴한 방식으로 연출됩니다. 72세의 노인들이 절벽에서 스스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는 하리제의 첫 번째 의식이죠. 마을 구성원 전체가 의식에 참여하여 같이 비명을 지르고 통곡을 합니다. 이를 보고 경악한 이방인들에게 마을의 수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Instead of getting old and dying in pain and fear and shame, we give our life as a gesture. All can spoil. 여기서 데니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가족의 죽음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진 동생이 부모를 살해한 후 자살했던 오로지 데니 개인의 몫으로 남겨졌던 일가족의 죽음과도 겹쳐지기 때문이죠. 적어도 이 마을에서는 죽음을 예상할 수 있고 곁에 있는 이의 죽음을 지켜볼 수 있으며 이후의 상실감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애도하지 못했던 얼굴들은 하지제의 후반부에 가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메이퀸의 자리에 오른 후 마을 사람들과 춤을 추는 대열 사이에 데니가 잃은 가족들의 환영이 데니에게 다가오는 장면이죠. 비록 그것이 환각제로 인한 환영이라 하더라도 데니에겐 유의미한 힐링이 아닐까요?
데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을의 축제에 참여하면서 이들에게 동화됩니다. 축제 준비를 위해 같이 요리를 하고 이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소속감을 경험하죠. She says you're so beautiful. Oh, thank you. 그런데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데니가 극진한 대접을 받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하지제의 또 다른 중요한 의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자리에 데니의 애인 크리스티안이 동원되고 있었던 거죠. 그 장면을 목격한 데니는 목을 놓아 울고 마을의 여자들 또한 옆에서 데니를 따라 같이 웁니다. 슬픔과 쾌락을 모두 공유하는 이 마을의 질서는 기괴합니다. 동시에 아예 상반된 질서로 운영되는 이 마을은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에서는 충분한 애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의 큰 가족이라 불리는 호르가 마을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데서 오는 광기는 공포 그 자체죠. 데니를 제외한 이방인들은 모두 죽습니다. 이들은 모두 데니의 고통에 무심했고 동시에 호르가 마을에서 치러지는 의식에도 무심했거든요. 그렇다면 아리에스터는 공감하지 못하는 자를 단죄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렇게 가족이나 연애, 심지어는 종교까지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랑이나 유대감에 대해 아리에스터는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가족이나 연애라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에 허점을 까발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듣고 공감할 수 있는지 그 관계 자체를 회의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리에스터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내의 비극을 다루는 이야기가 특히 미국에서 트렌드이기도 한데 이러한 이야기의 대부분은 결국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결말로 끝이 난다. 하지만 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망가진다. 그리고 영영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리는 지속적으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을 표해왔는데요. 내년 여름 2002년에 개봉한 영화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로 만들어질지 상상이 안 되네요. 일단 지금은 상상하지 않을게요. 유정과 미드소마,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무엇 느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참개들은 다음 주제로 찾아올게요. 참참!